모두가 미국 없이 나토는 재앙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나토에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토에 수조 달러를 썼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년에 걸쳐 수조, 정말 많은 수조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크라이나 문제로 도왔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고, 만약 돕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하루 만에 끝났을 겁니다. 분석가, 기자, 동맹국들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은 2026년에 동맹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군 지휘관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오늘날 푸틴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잘 작동했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올해 1월과 2월 발트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도 미국 없이는 동맹이 분열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이 그 생각을 바꿔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십 년 동안 해온 한 가지 내기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기지만 러시아의 동유럽 군사 전략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내기는 이렇습니다. 서방 동맹은 말은 빠르지만 행동은 느리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 순간 동맹의 회원국들은 토론에 들어갈 것입니다. 서로에게 전화를 걸고 병력과 장비, 연료를 이동시키는데 며칠, 어쩌면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마비의 틈을 타서 러시아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서방의 전쟁훈련 자체가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동맹은 늦게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면에는 훨씬 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군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필요할 때 하나의 힘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십 년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이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크렘린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동맹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1월 그 조직은 2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가동시켰습니다. 동맹 신속 대응군은 어떤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창설된 부대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러 나라의 부대들이 미리 정해져 있고 함께 훈련하며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드패스트 닷 2026 훈련은 이 부대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3개국의 만명 병사들이 유럽 각지에서 독일까지 육지, 바다, 하늘을 통해 동시에 이동했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만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작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서방은 단순히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럽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행동하기로 결심하면 실제로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짧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맹은 단결되어 있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어느 공식 발표도 세상이 보게 되리라고 미리 알리지 못했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맞춰보세요. 2026년 2월 20일 발트해 영하 5도 눈보라 강한 바람. 이런 조건에서는 준비가 덜 된 어떤 부대도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 한 대가 터키 군함 아나돌루함의 갑판에서 이륙했습니다. 드론이 얼음바다 위를 날았습니다.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정밀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율적으로 다시 배에 착륙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전투 드론이 함정에서 이륙해 바다의 목표물을 공격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쓴 것은 터키였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터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문 앞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교적 저렴한 드론이 함정에서 운용되면서 적은 점점 더 비싼 방어 시스템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자원을 빼돌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드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은 훈련에서 스페인 군인들은 상륙 전에 해안을 준비하기 위해 얼음장 같은 물에 잠수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영공을 휩쓸었습니다. 터키와 스페인 특수부대가 화력 지원을 받으며 헬리콥터에서 해변으로 하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었습니다. 13개 국가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수십 년 동안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일입니다. 동맹의 사무총장은 올해 1월에 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매달 2만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매달입니다. 서방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12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 동맹이 죽었고 분열됐으며 얕해졌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13개 국가는 미국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이 하나의 군대처럼 함께 작전을 펼쳤습니다. 잠시만 그 점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동맹국들이 드론, 항공, 지상군과의 통합훈련을 하는 동안 러시아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대가로 자국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진지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사 동맹국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스스로 2022년에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고 했던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과 이란의 드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도박이 실패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맹이 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그는 이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대부분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스테드패스트 다트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허설이었습니다. 연합대응군은 더 커질 것입니다. 훈련도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동맹은 특정 시나리오만을 대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 훈련 중입니다. 자신의 방어를 위해 100% 미국에 의존하던 유럽은 이제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동맹의 가장 큰 기둥입니다. 하지만 유럽이 마침내 그들만을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장 두려워한 점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 없이도 작동하는 동맹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들이 하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 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발트해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 5도의 추위 속에서 이런 동맹이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럽이 이미 자력방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국에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은 현재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채널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의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넓혀줬다면 꼭 봐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